초인전. 제1-3장 기억상실과 의문의 기억들. 또다시 새벽 미명 물 위에서 소녀는 몸을 일으킨다. 이제는 정말 놀랍지도 않다. 자연을 거슬리는 힘. 물 위를 천천히 걸어 나와 한 번 부르르 떨더니 길을 일으켜본다. 옷이 순간 다 말라버렸다. 소녀는 이제 폭포 주위의 바나나 나무를 본다. 인적이 드문 이곳이기에 나무의 바나나가 매우 탐스럽게 열려 있었다. 소녀는 손을 들어 20장 떨어져 있는 바나나 열매로 손짓한다. 바나나 한 송이가 나뭇가지에서 뚝 끊어지더니 소년의 손짓으로 둥실 떠 날아와 소년의 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허공선물. 이제는 현실 같지 않은 일들이 현실처럼 일어나고 있는 눈 튀어나올 일이다. 5장 정도 떨어져 있는 검이나 무기 등을 허공선물로 끌어들이는 고수를 우리는 극강초고수라 한다. 소년은 이미 초고수의 끝을 넘어서고 있다. 아니, 신하경의 고수를 보는 것 같다. 다시 손짓하니 빠른 속력으로 바나나 잎사귀들이 한때로 날아온다. 소년의 발밑에 후드득 후드득 소리내며 떨어진다. 바구니에서 오미자 줄기를 꺼내서 바나나 잎사귀에 바나나 하나하나 뜯어내고 감싼다. 오미자 줄기로 싸맨 바나나 껍질에 잘 둘러맨다. 소년은 한 손으로 땅에 손짓하니 흙이 양옆으로 튀어오르고 구덩이가 생겼다. 네모 반듯하게 싸맨 바나나를 그 구덩이에 넣는다. 다시 손짓으로 흙을 덮고 그 위를 발로 밟는다. 폭포 물속에 손짓하자 네모 반듯한 돌 4개가 딸려 나온다. 허공선물. 이제는 너무도 자연스럽다.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소년은 발로 한동을 한 무림 고수일까? 낯선 사람이 보았다면 분명 최소 2, 300세 가까이 되는 신하경 고수로 생각했을 것이다. 네모 반듯한 돌은 네모 각을 만들고 윗부분 막힌 한 부분만 트인 작은 집과 같이 만들어지며 바나나가 땅속에 묻힌 곳에 세워졌다. 그 안은 무엇을 채우랴? 바로 한 번이 손짓으로 주변 10여 그루 나무에서 장가지들이 토막이 되어 작은 집과 같이 생긴 트인 돌집 안으로 들어간다. 참 신기하게 소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능숙하게 모든 것을 해나간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비빈다. 곧 손가락에서 불이 붙였다. 산매진화 소년 허리 높이 돌집에 불을 뿜는다. 돌집 안에 있는 나무들은 언제 말랐는지 불이 붙고 좀 지나자 장작불이 되었다. 내가 언제 바나나를 구워 먹었지? 소녀는 스스로 뭔가 신기한 듯 미소를 짓고 한 끼 식사로 구운 바나나로 멋지게 해결하였다. 이 구운 바나나의 맛은 매우 맛있어서 소녀는 만족하듯 사람 좋은 얼굴로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유유히 떠가는 모습에 그의 마음은 하늘을 나는 듯하였다. 이제 다시 약향을 따라 길을 떠나볼까? 이때 폭포 위를 유성처럼 지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그림자는 너무도 순식간에 지나갔다. 소녀는 생각하였다. 유운신법 비운충령이면 점창파의 수법이군. 날아서 지나간 사람은 강호의 초고수일이라. 순식간에 이를 아무 일 없이 지나쳤다. 소녀는 이를 보았는지 모르나 소년에게는 지나간 사람의 모습 속에 피내음이 났다. 소녀는 피내음 난 방향, 점창파의 사람이 지나간 방향으로 몸을 돌린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점창이 유운신법을 밟아나간다. 소년의 모습 속에 들이운 유운신법은 좀 전 지나친 사람보다도 더욱 능숙한 것이 아닌가. 좀 느리군. 이제 소년은 점창이 장문만이 익힐 수 있다는 분광장령 신법을 밟아나간다. 순식간 소년은 피내음의 근원지에 내려앉는다. 한 사람이 엎어져 있다. 흙 위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소년은 엎어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등에 손을 얹는다. 내가 중수법에 당했군. 점창이 내가 중수법인 7절중수에 의해 목숨을 잃었군. 허, 내가 어찌 점창파의 무공을 알고 있지. 난 점창파의 사람인가? 소녀는 스스로 자문자답하며 흙 위를 입은 사람의 몸을 뒤져보았다. 하나의 암흑색 철폐를 발견하였다. 혈사령 27호라고 쉬어 있었다. 암흑사열전, 사파 사람이군. 혈사령이라면 주로 정파나 마교 등 적들의 요인 암살, 추적, 정보 습득 등에 움직이는 사령대 소속의 암흑사열전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암흑사열전과 정파와 모종의 다툼이 있나 보군. 내가 지금 관여할 바는 아니지. 소녀는 한순간에 죽어있는 자의 정체와 그와 관련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7절중수라면 지나친 사람이 최소한 점창파의 장로 신분이라는 것인데 하지만 난 약향을 따라 다시 길을 걸어야 하니 나란 존재의 의문이 풀리지 않는 이상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모르겠구나. 그냥 알고 있으니. 소녀는 경공을 극대화하기 시작하였다. 소년의 모습 속에 무당의 구궁보를 밟다가 이내 재운종을 밟으며 속력을 최대한 내게 되었다.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무공, 마치 나는 태어나면서 무공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소년의 머리에는 너무 많은 무공이 머릿속에서 아른거린다. 문제는 정파의 무공뿐 아니라 사파, 마교의 무공까지 심지어 하오문의 투도 술까지 알고 있어 더욱 의문이 들었다. 배운 사실이 없는데 어찌 변방을 지나 대립국 포담납궁의 유가 술뿐 아니라 서천축의 음사한 마공까지 알고 있을까? 또한 왜 고려국의 유술도 알고 있을까? 그리고 외인들의 은신술도 알고 있네. 나는 누구일까? 답답하고 참 신기하다. 한순간에 여러 명이 모습으로 어른이나 여인이나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모습을 바꿀 수 있으며 천명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천소진성환이라는 무공 또한 신기하기 그지없구나. 소년의 모습은 변하고 있었다.
좀 전에 스친 점창파 장로의 모습으로 화하다가 이제는 쓰러져 죽어 있었던 혈사령 27호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신하였다. 이대로 점창이나 암흑사령전에 들어가 이들의 행세를 하고 아무 말도 없으면 들키지 않겠구나. 참 나란 존재는 헐. 소년의 기행을 이해할 수 없으나 소년은 정말 능력이 있음을 부인할 길이 없다. 약향의 냄새는 일반인들이 도저히 맡을 수 없는 냄새이다. 오직 초절정 이상 되는 무림인만이 맡을 수 있으며 소년이 처음 있었던 장소에서 이곳까지는 여정의 길에서 무림 고수도 맡을 수 없는 냄새였다. 소년의 몸에서 난 약향 때문에 그리고 먼 곳에서 이어져서 다만 소년은 따라왔을 뿐이다. 이제 해는 위연이어 서산마루에 걸쳐 있었다. 소년 가던 길을 멈추고 높이 솟은 서쪽 산을 바라본다. 내가 이 길들을 달려왔을까? 소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약향의 방향은 험난한 산이 버티어 서 있었고 그 끝은 알 수 없어 흡사하늘의 봉우리가 닿은 것으로 보였다. 오늘은 이곳에서 쉬고 다시 길을 청해야 하겠다. 다시 소년은 제법 큰 물소리를 내는 돌틈 위에 한 사람 자정할 자리에 큰 바윗돌 위에 앉는다. 소년은 이상하게 사흘 동안 잠을 청하지 않는 듯하였다. 잠이 없으면 일반인들은 건강에 이상이 오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듯 소년은 자연현상을 무리 없이 무시하고 있었다. 또한 생리현상으로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는 등의 일은 이 몇 일간 진행되지 않았다. 과연 소년의 신체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삶을 살아도 소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지금까지 소년을 보았다면 그의 비밀은 고금을 막론하고신 뒤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소년은 하늘까지 솟은 산을 보며 어두움이 내려와 있어서 소년이 있는 곳은 다소 외로운 정적만이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의 세미한 소리가 산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다. 먼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고 어두운 길인데 소년이 있는 위치에서 사람들은 비록 작은 산이지만 오르고 있다. 시냇물 길을 따라 오르고 있었고 소년은 앉아 있었던 자리에서 감고 있는 눈을 스르르 뜨고 일어난다. 무슨 일이지? 올라오는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봐서 한 시즌 정도면 이 자리에 30여 명가량 지나가겠군. 소년은 시냇물 돌턱에서 비켜서서 숲으로 들어가 사람들의 행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결심했다. 숲속의 반시즌 지나자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 나무와 동화되어 모습이 사라진다. 이는 또 무슨 기행인가? 외국에서 인자술과 너무나 흡사하지만 인자술은 다만 숨는 것이라면 소년은 나무가 되는 듯하여 더욱 고도의 기술을 보였다. 인자술을 펼치는 인자보다 훨씬 뛰어난 고수들은 인자들의 숨은 위치나 정보를 어느 정도 기의 흐름에 따라서 알게 된다. 하지만 소년이 펼친 은신술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냥 소년이 있는 자리는 나무 이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의 술과 기에는 초고수의 무리민도 사실상 불가능한 능력으로 보였다. 일반인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소년을 발견할 수 없었다. 소년의 펼친 무공은 다른 고수가 볼 때 차원이 또 다른 신화경 고수의 자태이거니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또다시 반시즌이 지나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소년이 있는 곳까지 조금은 소란하게 들렸다. 산중 오르는 길이기 때문에 멀리까지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펴지고 있었다. 어이 여보게 이제 이 작은 산허리를 8분 능선 넘었으니 쉬었다 가세. 산을 오르고 있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정도 아니면 길잡이 정도 되는 사람이 묵직하고 걸걸한 소리에 의해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쉬었다. 사람들의 행색으로 보아 일부는 죽창을 들고 있는 사냥꾼의 무리 10명과 각계성을 오가며 물건을 파는 소상인의 행색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15명 정도 되었다. 또 그 외 6명은 아이들을 포함한 노부부의 가족 구성이 이 무리의 전부였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 산행하지 않으면 언제 또 산왕 백호 놈이 나와 사람을 집어삼킬까 두렵네. 벌써 올해 만 40여 명가량 마을 사람들과 이 산을 넘으려는 외지 사람들이 희생되었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수가 이 정도지 그렇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의 수까지 생각한다면 아이고 정말 끔찍하다. 그는 머리를 심하게 흔들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람이 말을 하였다. 일행 사람들은 2, 3, 5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떠들썩하지만 산왕 백호에 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다시 가죽옷을 입고 있는 우두머리가 이야기한다. 우리야 여러분들을 보호하며 약간의 경비를 받아서 좋으나 매번 여간 불편하지 않네요. 우리 사냥꾼들이 산왕을 잡으려 무리를 지어 이 산을 수백 번 왕복하여도 하나가 오르면 그 녀석에게 당하여 온갖 상처투성이의 시체로 발견되고 2명이 아니 5이 오르면 똑같은 모습으로 발견될 뿐 다른 도리가 없었소. 지난 겨울 대장간 연식이가 백호를 보았는데 너무 떨려서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산속에서 숨죽이고 백호를 보았다지 않소. 하지만 백호의 모습은 낯선 사람을 장난치듯 괴롭히다 죽이고 자신의 흔적만 남기고 연식이를 노려보고 지나쳤다 하오. 마을 대장간 연식이의 말을 보면 연식이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백호는 알고 있었소. 분명 백호는 다른 짐승은 잡아서 식사하지만 사람들은 이곳에 자신의 영역이라고 들이지 않고 또한 상대를 죽임으로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소. 이놈의 백호를 하루빨리 잡아야 할 텐데. 아니 조장 도대체 그 백호가 그렇게 무섭다면 왜 그냥 두고 있소. 무림맹에서 한자리를 하는 장가 장 식구들에게 부탁하여 무림 고수를 통하여 해결하면 되지 않소.
노부부의 남편이 생기가 조금 없는 듯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냥꾼들이 장가 장에게 부탁하지 않았소. 사냥꾼의 힘으로는 도무지 산왕 백호를 잡을 수 없다고 하며 우리가 그동안 사냥을 하여 모은 곰과 멧돼지 등 짐승과 가죽 등을 들고 찾아가 보았지만 장가 장주는 무림맹의 중요한 일로 출타 중이라고 지지난 겨울에 차남을 통하여 들었고 차남에게 장주의 허락 없이는 무공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돌이킬 수밖에 없었다오. 나라의 정변이 나고 원이 물러가 이제는 살만하겠다 생각하였는데 홍무제 황제께서는 아직도 이 땅의 이민족을 몰아내야 하고 중원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무림맹을 통하여 무림고수를 전장에 차출하고 있으니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단 말이오. 답답할 뿐이라오. 사람들은 순식간에 말이 없어지고 40여 명의 사람들은 침묵만 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만 가득했다. 무사히 이 산을 넘기만 바라고 있는 처량한 모습이다. 간혹 사람들의 말만 오갈 뿐 땀을 닦으며 쉬고 있었다. 이때 산저편의 호랑이 소리가 계곡을 물어 삼키는 양 진동을 하였다. 어허흥 어허흥 산왕의 포효 소리가 울린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안 것일까? 사람들은 모두 겁을 먹는 듯 움찔하였는데